자, 이제 포스코 말씀해 주셔야죠. 아, 예, 끝났나요? 네. 제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야, 진짜 안 중요한 얘기. 네. 제가 또 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PT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와. 예, 제가 수소 간담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친환경 수소의 비밀을 제가 발견해왔어요. 친환경 수소의 비밀? 그러니까 일단 철강 산업은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어느 정도 많이 나오냐면은 그 포스코가 한 연간 7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순위로 따지면 1위예요. 근데 이게 뭐 1위냐 2위냐 볼 것도 없어. 항상 1위예요. 2위가 남동공단. 이게 석탄 발전도 있는 발전사인데 얘가 2등인데 2,500만. 네네. 근데 그 포스코는 7천만. 거의 한 3배 돼요. 아, 석탄 화력 발전소가 더 나을 줄 보다 알았는데. 훨씬 나아요. 그렇구나. 네. 그 전 세계로 보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산업 기준으로 했을 때 24%로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석탄 발전보다 더 많은 데가 원래 철강사예요. 아, 그랬구나.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탄소 중립으로 간다 그러고 하니까. 네네. 근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말래요. 네네.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철강을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이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친환경 철강이라는 거는 그러면 철강 똑같이 만드는데 네, 이산화탄소 안 나오게. 어떻게 안 나오게 만들냐?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차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전기차는 안 나오잖아요. 네. 요런 거예요. 아, 네. 그럼 철강 쪽에서도 우리가 친환경 철강을 만들어야 된다. 요게 네. 이제 미션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국가들이 뭐 요런 기술도 있고 저런 기술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뭐 GM도 네. 있고 하는 것처럼 네. 여러 국가들이 이제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선언을 하고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수소환원 제철, 이 수소환원 제철의 이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비밀을 제가 딱 발견해 갖고 왔어요. 좋아요. 수소환원 제철이 네. 없어요. 아, 뭐예요 오늘 진짜. 이게 비밀이야. 오늘 내가 확실하게 보고 왔다. 수소하는 제철은 없다. 저 적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뭐를 또 발견했냐면은 야, 그러면 좀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기술을 사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보니까 유럽에도 없어요. 뭐였죠? 이게 오늘 제가 발견한 비밀입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정리했습니다.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친환경 철강에 대한 얘기를 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결론이었고 네. 그 결론에서 진짜 결론은 뭐냐면 네. 진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거를 만들게 되면 진짜 300년 동안 인류 역사 3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철강의 어떤 공정이 네. 다 이제 사라질 거잖아요. 탄소 네네. 중립을 하게 되면.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철강 업계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그 기술을 지금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이거를 하게 되면 네. 진짜 전 세계 철강을 다 씹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되면.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철강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PPT로 바꿔주세요. 네. 지금 김진영님께서는 다들 꿈만 가지고 있는 거군요. 리뉴 네. 센스는 충격적이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고, 예.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한번 지금부터 보시죠.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too much information. 네. 쇠 만드는 법을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네. 그냥 누군가가 물어보면 한 3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게. 네. 너 쇠 만드는 법 알아?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우리 뽀PD에서 지금 찐이 PD로 바뀌었는데 네. 찐이 PD도 어디 가서 써먹을 일은 없겠지만 네.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을 때 야, 너 쇠 만드는 법 알아? 요거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약속 있는데 한번 가서 얘기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쇠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네. 그 우리가 용광로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용광로, 고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되게 높은 한 150m 되는 그런 고로가 있어요. 네. PT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나오는 요 고로. 네. 이렇게 고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철광석하고 네. 석탄을 집어넣어요. 철광석과 석탄을 같이 집어넣어요. 네, 네. 이걸 같이 집어넣는데 요거를 왜 같이 집어넣냐면 여기서 제가 화학식을 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정도는 외워줘야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치. 네. 그냥 하면은 좀 근데 이렇게 FE3, O3, FE2, O3 요런 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네. 철광석은 뭘로 돼 있냐면은 철하고 산소로 돼 있어요. 네. 철하고 산소. 요 밑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철하고 산소. 그러네. FE가 철이고 네. O가 산소니까요. 근데 여기 숫자까지 기억하시려면 헷갈리니까 네, 네. 철하고 산소로 돼 있다고 그냥 네네. 보시면 되고 네. 코일, 이 석탄은 탄소하고 산소로 돼 있어요. 네. 그 탄소만 기억하시면 돼요. 탄소만. 그쵸. 네. 그리고 여기는 철하고 산소. 네. 그럼 얘를 둘을 딱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게 철 광석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철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O를 잘라야 돼요. O만 자르고 FE만 남아야죠. 네, FE만 남아야 돼요. 네. 그럼 O를 어떻게 자르냐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 철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C가 붙어요. 네. 그러니까 C가 O를 떼가요. 네. 네. 석탄이. 네, 석탄의 C가 철광석이 가지고 있는 O를 띄어가면 네. 얘는 철만 남죠. 네. 그럼 요게 철이에요. 요게 쇠물. 네. 그럼 얘는 지금 C가 O를 데려갔잖아요. 네. 그럼 C가 O를 데려갔는데 자기도 원래 O가 있었고 네. O를 하나 더 데리고 오니까 CO2가 돼요. 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를 써도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쵸. 예, 얘는 이게 우리가 뭐 화석연료 불 떼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네. 철광석이 가지고 있는 O를 떼어내야 되는데 네. 그 O를 누가 띄냐? C가 띈다는 거지. 그러니까 C를 누가 갖고 있냐? 석탄이 갖고. 그쵸. 그래서 둘을 섞어서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요거를 띄어가고 네. 철이 쭉 밑으로 내려와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철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말래요. 네.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럼 O를 어떻게 띄냐는 거지. 석탄이 아니 석탄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C를 써야 C가 O를 띄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전기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구나. 네. 그러면 그러니까 철광석이 있는데 전기를 갖다 집어넣어도 안 돼요. O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럼 O를 잘 데려가는 애가 누구냐? 그렇죠. O를 따는 누군가를 하나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네. 나오는 얘기가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말이 나와요. 얘는 뭐냐면 수소 보고 O를 데려가라 그러는 거야. 물 되니까. 그럼 물이 되니까. 네. 그러면 H가 와서 그 석탄 대신 수소가 가서 O를 데려가면 네. 그럼 얘가 쇠물이 남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H2O가 되니까 물만 나온다. 네. 이게 바로 수소 환원 제철이에요. 오. 진짜 쉽죠. 네. 그럼 수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쉬운데 이게 없다는 거지. 그렇겠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포스코가 그날 저를 불러서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이넥스 공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파이넥스 공법. 네, 이게 네. 이것도 이제 오늘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3분 정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그쵸, 있겠죠. 그쵸. 네네. 쇳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네. 이걸 해야 돼. 이걸 할 수 있는데 혹시 찐 PD 이거 우리 위치 좀 바꿔줄 수 있어요? 바꿨습니다. 뭐 알았어. 그러니까 뽀PD는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해야 일을 하는데 우리 찌 PD는 말 안 해도 이렇게 바로 그니까 이거고. 바로 바꿔주셨어. 좋아요. 그 파이넥스는 뭐냐면은 그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 고로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네. 그 오를 띄어가는 그러니까 철로 분리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뜨거운 바람 넣어가지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이거 뭐죠? 슈퍼챗 슈퍼챗.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로진님이 마이크로진님. 마이크로찐이면 찐이 PD 아는 사람이에요? 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서 받으면 인사해야 되죠. 뭐 아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라고 막 인사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딴소리 한다. 그래요. 딴소리 한다고 뭐라 그러면 지금 또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럴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서 갖고 잠깐 끊었는데 지금 분위기 그럼 몰랐네. 빨리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파이넥스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로 안에서는 그 철을 분리해내는 작업하고 네. 그 만들어진 철을 녹이는 걸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녹이는 걸 같이 해서 요 고로를 지나가게 되면은 아까 네. 고로를 지나가게 되면 요 안에서 철을 빼내고 철을 녹이고 그쵸. 그럼 네. 고로가 쇳물이 쭉 빠져나가는 네. 이게 고로의 작업이에요. 네. 근데 파이넥스는 요걸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네. 철을 분리하는 작업하고 네. 철을 녹이는 걸 분리했어요. 네. 네. 이거까지 보세요. 네. 그리고 철을 녹이는 게 아까 그 석탄으로 녹이는 거거든요. 열을 가지고. 네네. 근데 그거를 파이넥스는 그러니까 파이넥스는 따로 해요. 이게 파이넥스 공법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냐? 그랬을 때 이걸 포스코가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네. 이게 철광석이 아까 앞에 보면은 소결 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소결 공장이라는 게 뭐냐면 철광석이 잘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막 부셔요. 네네. 덩어리를 막 부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걸 부시게 되면은 막 먼지 나오고 거기 뭐 미세먼지, 황산화물 뭐 이런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오염 물질들이 엄청 나와요. 네네.
근데 파이넥스는 가루를 쓰기 때문에 네. 얘를 굳이 소결 공정이 없어도 돼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가루가 훨씬 싸대요. 네. 오. 덩어리보다. 네네. 그래서 덩어리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그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좀 줄이고 네. 그리고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싼 네. 철 가루를 쓰기 위해서 파이넥스 공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라서 그 가루를 집어넣어 가지고 네. 거기서 수소를 띄는 공정과 네. 그 띄어낸 수소가 철을 가지고 녹이는 공정을 분리한 게 그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파이넥스 공법이에요. 네네. 근데 요 기술이 원래 포스코가 되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스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파이넥스 공법을 할 때 이거를 네. 분리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녹이고 그러니까 철을 뽑아내고 녹이고. 네.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녹이는 거는 네. 우리가 지금은 석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뜨겁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로 하면 되지 않겠냐. 왜? 그럼 거기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녹일 수 있어요. 네. 그 이 앞에는 아까 그러면 거기에 그 석탄 그 철을 분리하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네. 분리하는 부분을 석탄을 안 쓰고 수소를 쓰면 어떻겠냐. 아, 네네. 그러면 이 위에 부분, 네. 그 분리하는 부분에선 수소를 쓰고 네. 녹이는 부분은 전기를 녹이고. 쓰고. 네. 요렇게 하면은 수소 제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포스코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아까 친환경이랑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산화탄소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파이낸스 공법은 그냥 이산화탄소가 뿜뿜 나와요. 근데 수소를 어떻게 해볼까? 아까 수소환원 제철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니까 내가 파이넥스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없다고 기술은. 네네. 기술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파이넥스 기술이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컨셉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이 쪼개는 과정에서는 C가 네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 포스코 파이넥스 공법에서 75%의 일산화탄소와 25%의 수소를 집어넣어서 이걸 분리하고 있대요. 현재 파이넥스에서. 이미요? 예, 지금. 네. 근데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그 선생님 우리가 지금 25%를 네. 100%로 만들면 네. 그러면 수소환원 제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얘기를 포스코가 하는 거예요. 아. 기술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면서 그 위에 보면은 FeO3 그러니까 철광석, 철하고 산소와 수소를 붙이면 철이 나오고 H2가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면서 포스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포스코야 너는 그 지금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있어? 그러면 없는데요? 그럼 뭐해? 아, 우리 파이넥스라는 게 원래 있는데 네네네. 뭐 요거 가지고 이렇게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요게 지금 우리나라 포스코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야 그럼 기술이 없는 거네라고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야 그럼 유럽에서 좀 잘하는 애들은 좀 뭐 하고 있냐? 네. 근데 유럽에는 그 파이넥스 그 수소 환원 제철 공장이 있어요. 유럽에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파일럿 공장을 작년부터 돌려가지고 아, 네네. 미국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 방식이에요. 이게 샤프트 환원로라는 방식인데 네.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얘를 이제 철광석을 막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네. 덩어리로 하는 걸 펠렛이라고 불러요. 네네. 그 펠렛이 있으면 거기다가 수소를 쭉 가서 불어넣으면 한 네. 1000도까지 온도를 높인 수소를 불어넣으면 네. 그 밑으로 그 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철만.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수소 가열된 수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건 그 탄소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이산탄소가 안 나오는 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포스코는 지금 원래 지들 쓰던 파이넥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해볼까 모르고 있는 거고. 네. 유럽은 지금 샤프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네네. 요 얘기가 충분히 이제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포스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샤프트 방식을 해보니까 이게 펠렛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막 부셔요. 쇳가루네, 가루. 쇳가루. 쇳가루. 쇳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자석으로 이렇게 당겨요. 네. 그러면 쇳가루가 많은 것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모아요, 동그랗게. 네. 그리고 얘를 가열을 시켜가지고 이게 좀 딱딱하게 굳혀요. 네네. 이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찐다 그래야 되나? 네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돌리는 방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 방식을 자기들로 검토를 해보니까 네. 야 이게 일단 펠렛을 만드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전초 작업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걸 다 부셔가지고 자석으로 당겨가지고 그러면 이게 좀 뭉쳐갖고 굳혀갖고 막. 그러니까 네. 고품질의 펠렛을 만드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아, 같다.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온도를 1000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물이 나오면 네. 온도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 네. 네. 그래가지고 열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그 열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은 조그매요. 네. 거기에 지금 샤프트로 하고 있는 게 한 연간 한 8만 톤? 8천 톤. 적은 거예요? 8,000톤? 네, 8천 톤. 근데 포스코가 연간 4천만 톤 만들거든요. 적은 거구나. 네. 네. 고로가 한 개에 한 10개 있으니까 한 500만 톤 정도. 고로 하나가 500만 톤을 만드는데 얘는 지금 유럽에 설치되어 있는 샤프트 환원로 수소 환원 제철은 한 8천 톤. 그러니까 규모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거네요. 되게 작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포스코가 아니 이거를 사이즈업을 스케일업을 네. 지금은 조그맣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를 스케일을 확 키우면 일단 그 팔렛을 만드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빽빽하게 되게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 수소를 왕창 불어넣는다고 해서 반응이 잘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커지면.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게 네. 한 10개 있는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건 모르겠는데 네. 이게 100개, 1000개, 만 개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잘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유럽 애들도 뭐 생각이 있겠지. 네네. 네. 그럼 얘네는 왜 그러면 샤프트로 했겠냐? 네.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고로 방식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 샤프트 방식은 일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써요.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샤프트 방식의 그 철강을 네. 지금은 천연가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네. 얘네도 원래 있던 기술이야. 근데 우리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거를 수소로 바꾸면 수소환원 제철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 거야. 똑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얘네도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얘네도 있는 거 가지고 요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조그맣게 8,000톤짜리 하나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걔네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포스코만 저는 기술은 없지만 지금 있는 파이넥스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거고 네. 먼저 한 애도 우리는 원래 샤프트를 하던 애들인데 네네. 그러니까 새로 수소 환원 제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고 네. 자기들이 원래 쓰던 기술에서 이거를 천연가스를 수소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원래 메탄을 넣기 때문에 CH4로 이제 H랑 막 이렇게 C가 그 산소들을 끌어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H 나오고 뭐 이건 상관없으니까 H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왔던 거죠. 그쵸. CO2가 나오니까 그거를 수소로 했던 거구나. 그래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예. 근데 포스코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네네. 이거 스케일업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또 했던 얘기가 펠렛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한 13%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여기에 아까 파이넥스에서 쓰고 있는 분철광석 방식.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인데 네. 여긴 68%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이즈가 많이 커지면 네. 펠렛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샤프트를 하는 애들은 펠렛 공장이 옆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애들이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고로 그걸 쓰는 다시, 데서 그거를 갑자기 펠렛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그리고 펠렛은 전 세계적으로 있지도 않은데. 네, 그쵸. 그러면 이 방식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얘네 그러니까 샤프트 하는 애들도 지금 펠렛 방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럼 포스코는 그건 스케일업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이넥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한 굴려 보니까 한 3,500만 톤 정도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되긴 돼. 근데 요거를 수소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해. 이제 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얘기가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그리고서 그럼 아무도 기술이 없는데 나는 우리 걸로 요만큼 해봤어요라는 걸 보여줬고 포스코는 그거보다 요거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좋을까? 이거를 다음 달 6일에 그 포스코가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철강사들 우리 다 모여봐요. 다 모여서 우리 패 까보자. 지금 니네가 지금 샤프트 환원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걔네 기술 니네도 와서 다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해봐. 그리고 우리는 파이넥스 가져가는 걸 브리핑을 해볼게. 누구께 더 좋은가 한번 해보자. 맞짱 뜨자. 그거를 다음 달 초에 포스코가 개최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먼 훗날 언젠가 수소 제철이 되는 날이 오겠죠? 뭐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 누군가가 샤프트가 됐던 파이넥스가 됐던 누가 승자가 되면 네. 그 시작은 다음 달 6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자, 다들 고민이시죠? 철강사 여러분 다들 고민이시죠? 우리가 이거 할 건데 이런 기술이 우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파이넥스 기술은 포스코밖에 안 돼요. 네네. 이 기술인데 이거 가지고 수소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하실 분. 그리고 이 방식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하실 분 네. 해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 세계 철강사가 다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의 원천 기술은 누가 갖고 있다? 포스코. 그럼 우리가 그 300년 고로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와. 이거를 포스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글로벌 철강사를 다 뜯어 고치겠다.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그 샤프트 환원으로 쓰고 있던 애들은 야 펠렛 공장 부숴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니까. 아니 그 펠렛 여기 샤프트 하는 애들 것도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야 우리도 샤프트 해야 되나? 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포스코가 저거 말고 우리가 보기에는 요게 낫지 않아요라고 제안을 했을 때 물론 이게 포스코가 그냥 뭐 장사하는 건 아니에요. 내 거 할 거 물건 팔려 그런 건 아니고 네.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먼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철강 공장을 다 바꿔야 되는 그쵸.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해봤을 때 혼자 시행착오를 하기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나와 같이 이 기술을 해보시면 너도 이거 해보고 너도 이거 해보고 너도 이거 해보다가 그럼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네. 이걸 좀 정보를 공유를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너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 넌 이거 이렇게 안 되더라. 우리 이렇게 개선을 해보니까 되더라. 우리 이렇게 개선을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것들을 모았을 때 글로벌 철강사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을 함께 논의를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 철강 회사들이 친환경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몇 가지 비밀을 발견했는데 네. 그동안 철강 회사들은 친환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제가 확인했어. 네네. 물어봤어. 네. 이전에도 뭐 기후 위기 대응하고 네네. 친환경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안 했습니다.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전에 했던 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그럼 덜 나오니까. 에너지 사용을 이산화탄소가 덜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왜 했냐 그랬더니 그 연료비 좀 아껴보려고 했어요. 그래도 같은 결과니까. 같은 결과니까. 근데 이번 거는 연료비를 절감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고로를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철을 생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업이 바뀐다고 보셔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 네네. 그리고 같이 갈 때 요걸 제안해서 기술 표준을 한번 쫙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이 표현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공정한 룰로 경쟁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다고 돈 너무 많이 쓰고 막 비용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처강사가 뭐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미래고 자시고 나는 오늘만 산다. 어? 내일을 사는 사람은 뭐 오늘만 사는 놈을 이길 수 없다. 네네. 우리 빈이 형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자기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고로에서 그냥 계속 그냥 뭐 탄소 뿜뿜하고 그냥 계속 지내는 거지. 네네. 그럼 여기는 이런 비용들을 철강에 대한 비용들을 미래 투자 비용을 기존에 있는 철강 가격에 녹여서 어느 정도 철강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만 높게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럼요. 그럼 나만 망하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공정한 룰을 해서 다 같이 개발을 하면서 가격 비용 같이 올라가고 너무 거기서 환경 신경 안 쓰고 덤핑 치는 그런 것들을 좀 없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포스코가 전 세계 철강사들 모아놓고 우리 서로 눈치 보고 당신만 빠지려고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우리 이거.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이런 게 없었어요. 한 번도.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그 친환경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이런 게 처음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랍잖아요. 네. 다들 기후위기 대응한다고 뭐 옛날에 무슨 파리 기후협정이니 무슨 네네. 교토 의정선이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술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고 포스코는 이 기술을 가지고 2023년에 파일럿을 시작해서 2026년 7년쯤에 한 100만 톤 규모로 시작을 해본다고 해요. 네. 국책과제입니다. 그 나라에서 같이 해주고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친환경 기술이라는 거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기존에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을 다 때려치고 가는 거랑 똑같다. 그 정도로 큰 변화다.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별로 진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 하면서 했던 거고.
지금은 아예 새로 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이 패러다임에서 한국 기업들은 생각보다 앞서 있다. 네, 네. 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트라이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네.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얼마드나 일단 고로 부시는데 한 5조에서 10조 든대요. 고로 부시는 데만.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수소 환원 제철로를 다시 만들면 한 20에서 30조 든대요. 그럼 최소한 25조에서 최대한 40조 원 정도 들어갈 거다. 네. 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 수소 사업 관련한 발표 있었는데 이것도 지난번 발경제에서 한번 다 정리해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궁금했던 거 몇 가지가 좀 해소가 됐는데 이것도 되게 허무하고 별 들어봐야 쓸모없는 네. 얘기입니다. 포스코가 2050년까지 수소 생산을 500만 톤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야 포스코가 수소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회사가 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네, 있는데 네, 네. 제가 보니까 산수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소 환원 제철을 하려고 그러면 수소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375만 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수소 생산은 500만 톤 500만 했잖아요. 톤. 네. 근데 375만 톤은 자기가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가 지금 가스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스를 수소로 바꾸는데 100에서 200만 톤이 필요하대요. 네. 야, 그러면 니네는 수소가 부족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네. 포스코가 우리나라 수소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뭐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니코가 석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이번에 가서 물어봤어요. 네네. 네. 그랬더니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시면서 말씀 맞다. 우리의 수소는 캡티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수요하는 게 분명히 있다. 네. 그런 얘기하면서 뭐 조금 이렇게 있다면 아니, 우리가 쓰려고 하는 때와 네. 뭐 만들어지는 때가 조금 다르면 뭐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않겠냐. 그렇죠. 네네. 뭐 그러면 하겠다. 그랬고 수소 생산 쪽은 포스코 매출을 30조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포스코 매출을 30조 한다 그러면은 우와 포스코 매출이 지금보다 한 조가 늘어나는 거야라고 생각- 착각을 일으켰어요. 얘가 그런 식으로 발표했어요 포스코에서. 네네. 2050년까지 500만 톤을 생산해서 30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겠다. 수소로만. 예. 근데 보니까 그 수소 어차피 내부 본인들이 다 쓸 수요자. 거다. 여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포스코가 연간 철강 생산량을 2030년까지 현재 4천만 톤인데 네. 150%를 늘려서 6천만 톤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아니 철강은 지금 석탄으로 만들고 네. 그거를 150%를 높인 생산량을 늘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0%가 늘어날 텐데 그렇죠. 포스코는 2030년 때까지 탄소 배출량은 20% 줄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지랄맞게 가서 물어봤죠. 네. 이게 아니 철강 생산량을 150%를 늘리면서 네. 어떻게 철강 그 이산화탄소를 20%를 줄이냐? 네네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더니 이게 인도네시아 네네. 가서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가서 네. 철강 만들겠다고. 아. 인도 가서 네. 만들겠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네, 그래가지고 그 탄소 중립은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오래 지나지도 않아요. 단기간에 한 2배로 늘어날 건데 인도네시아 쪽에서 그 2배 늘리고 인도에서 늘려갖고 2030년 10년 동안 150% 늘리겠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저는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지금은 인도네시아나 인도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네네. 이게 25년, 30년 됐을 때도 그럴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탄소 중립 포지션을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네. 그 만들었던 공장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죠. 그 부분이 하나 걸리고 또 하나는 그 글로벌하게 ESG의 개념 그리고 환경단체의 개념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배출한다고 빼주지 않아요. 그 예를 들면 한전이 저기 동남아에 가서 그 석탄 발전소 만드는 것도 다 항의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SG 환경단체 쪽에서 어마어마한 저항이 나올 건데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는 탄소 중립은 국내용이다. 네.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건 한국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하는 건 괜찮다라는 네네. 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을 네네.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되게 딜레마가 하나 있는 게 이게 그 단일 철강사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가 네. 우리나라의 광양제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포스코의 광양제철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두 번째가 포항제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철강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포스코는 연간 한 4천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글로벌 1등, 2등 하는 애들은 대부분 1억 톤 정도를 생산을 해요. 네네.
근데 어쩌다가 1억 톤을 생산하게 됐냐면은 철강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네네. 그리고 얘사고 쟤사고 등치를 키워서 네.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요. 네네. 근데 포스코는 특별한 인수합병 없이 자체적인 생산량을 이렇게 키워서 독립적으로 얘들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얘들하고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집을 키워야 돼요. 네. 근데 탄소를 늘리지 않으면서 몸집을 키우려면 있는 제철소를 사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살 제철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 몸집을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글로벌 탑 제철소들과 경쟁을 하려면 몸집을 키워야 되고, 네네. 몸집을 키우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네.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고, 네.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면 생산을 못 늘리고 그런 경쟁력이 도태되고, 네네. 이런 딜레마 상황에 있는 게 지금 포스코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뭐 한국에선 모르겠고 이제 저기 화면으로 할게요. 이제는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서 알아서 잘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제. 와.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의미 있네요. 진짜 처음으로 다음 주 6일이라고 하셨죠. 네. 전 세계 철강사들을 모아놓고 그 뭐라고 하죠? 이게 막 다 같이 뭐 한마음 한뜻으로 나 혼자 막 빠져갖고 이제 자기 혼자 막 프리라이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제 수소하는 경제로 가보자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움직임의 첫 발을 그렇죠. 내딛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가 네네.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강사들이 안 되는데 우리 기술이 없는데 라고 네. 해서 이제 다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최종 회장이 거기서 얘기를 한 거죠. 저 혹시 우리 같이 해볼래요? 오케이 땡큐. 네.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그렇죠, 거지. 그렇죠. 네. 또 나도 이거 지금 방법 없는데 네네. 서로들 경쟁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그러면 같이 해볼래요? 그랬더니 막 다 와. 어. 유럽 철강협회 오고, 일본 철강협회 오고, 중국 철강협회 오고, 아르셀로미탈 오고, 네. 신일본 제철 오고, 포스코 다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포스코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있는데 같이 해보자. 네. 그래서 우리 또 이게 국뽕 차오르는 것도 좋잖아. 혹시라도 잘 되면 네. 우리 인류를 구원할 철강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도하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선도해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또 와. 볼 수도 있다. 와, 이게 저희 한 환갑쯤 되면 이거 다 이미 드러나 있을 때 같은데. 그리고서 야, 내가 그거 예언했잖아. 30년 전에 내가 야. 그래서 손주들 모아놓고. 요 정도면은 어디 가서 뭐 철강을 녹색으로 만드는 네네. 얘기에서는 한 얘기할 거리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 그쵸. 물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녹색 철강 어떻게 만드는지. 하지만 우리끼리 그냥 만족스럽게. 재밌었어요. 예. 와, 이렇게 재밌었어요. 6시 넘었네요. 네. 3% 또 다들 가실 거니까. 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저 되게 재밌게 듣기도 했고 제가 준비했던 것도 되게 재밌게 이야기했고요. 예. 여러분 마지막에 그 노을님께서 또 10,000원 슈퍼챗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이죠? 네. 맨날 이조 앵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일주일 동안 많이 네.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코스피를 비롯해서 투자하기에는 정말 안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월요일까지 쉬니까 좀 푹 쉬고 다음 언제 끝나요? 그거 디폴트 미국 디폴트? 그 마감 시한이 이제 10월 18일이 현금 고갈되는 시점으로 옐런 장관이 해놓은 날입니다. 10월 18일. 많이 남았어요 아직. 명절 지나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명절을 좀 쉬고 다음 주는 좀 더 힘차게 월요일까지 쉬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